응, 우리 제임스랑 데이트 중이야. 넌 이제 내 거야. 이 두 가족 집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두 가족의 집은 나와 제임스 린다야 나가. 내 여동생이 내 남편과 내 집을 훔쳤다는 걸 이해했어. 결국 떠나야 합니다. 제 이름은 린더입니다. 저는 제임즈와 결혼한 지 22년 동안 주부였습니다. 우리 딸 수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어머니 마가렛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 어머니 마가렛이 넘어져서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토마스가 대부분의 간병 책임을 맡았지만 우리 아버지 토마스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토마스는 이제 스스로 재활이 필요해 두 사람이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어 매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화려하고 자기중심적인 미혼 자매 낸시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친하지도 않고 어른이 되어서 헤어졌지만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낸시는 당당하게 린다에게 당신이 근처에 살아서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니 그렇죠. 난 불가능해. 안녕. 낸시는 40대인데 여고생처럼 말투는 남자친구랑 살아도 변함없는 것 같아. 부모님을 안 챙긴다는 핑계는 아니겠지. 가끔씩이라도 나타나주진 않았을까. 아니면 걱정을 표현하거나 엄마를 돌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면서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체력이 엄마와 같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너도 아프면 소용없어. 수잔이 내 걱정한다고 할 거야. 그 말이 맞아. 내가 부모님을 모시다가 쓰러지면 역효과가 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 소중한 수잔이랑 제임스도 건강을 생각하게 해주고 싶어. 처음에는 피로를 즉시 풀어주는 마법의 음료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보충제에 대한 환상을 자주 꿨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당신과 제임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을 2인용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임즈는 결혼 초기부터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간병이 필요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종종 건강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임즈는 정말 괜찮다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 타마스와 그의 아내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기 때문에 당신과 제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잘 챙겨주죠. 네, 그렇긴 한데 배치가 불편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너무 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걱정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임스의 친절함과 태평한 성격을 항상 좋아했어요. 사실 그는 언제나 태평했고 집을 떠나는 것이 제게 중요했고 때로는 약간 캐주얼할 수도 있어요. 아빠 너무 다정해요. 저도 방문할 거예요. 제 아파트도 멀지 않아요. 그곳에서 수전도 지지를 표했고 부모님 제임즈와 저는 함께 인생을 시작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동거 생활이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차로 30분 거리를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의 평화를 준 계단 덕분에 나는 더 친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돌볼 수 있었고 제임스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요리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는 잘 발전하고 계셨습니다. 재활 중이었는데 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서 이번에는 우리 모두 슬픔에 잠겼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은 날카로운 엄마는 슬픔이 너무 깊어서 장례식과 장례 후에 더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상황이 좀 진정됐는데 누군가 충격적으로 우리 슬픔을 방해했어요. 엄마 나도 이 집에 살 수 있나요? 지금은 린다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아빠가 가셨으니 공간이 더 남았고 외로울 거라 하셨죠. 뭐 그렇죠. 갑자기 엄마에게 동거하자고 제안한 낸시는 당연히 좀 당황한 듯해서 낸시는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전화하기 전까지 집에 얼굴을 내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됐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통제해서 방문할 수가 없었다.
전화도 했어. 아,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생각나서 누구한테 낸시가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물어봤어. 그 사람과 헤어졌어. 엄마를 위해 내 역할을 시작하고 싶어. 그렇지 엄마 난 계속 있어도 돼 안 돼 H 하지만 린다 그리고 제임스는 한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으니 그들과 상의해야 해요.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낸시는 나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듯 린다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내 집이라고 말한 다음 제임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제임스 괜찮아요. 나도 여기 살아요. 저는 그 사람 동생이에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낸시는 강아지 같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제임스는 쉽게 괜찮다고 잠시만 기다려요. 응 고마워요. 제임스 항상 그렇죠. 너무 친절해. 낸시는 매력을 잘 알아요. 낸시는 화장을 잘해서 나이에 비해 여전히 스타일리시하고 젊어 보였어요. 제임스는 그녀를 향해 상냥하게 미소 짓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는 기꺼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동의했습니다. 매력은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보살핌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낸시가 갑자기 동거하고 싶다는 생각은 꽤 갑작스러웠다. 낸도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엄마 어쩌면 낸시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마음이 바뀌셨을 거예요. 나는 그 작은 희망에 매달렸지만 내 기대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낸시는 이사 온 후 간병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항상 즐겁게 놀고 나갔고 간병도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나 빨래도 안 했고 동거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집만 싣고 1층에 엄마가 있고 2층에 우리 공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돌아와 위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임스와 낸시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임스가 평소처럼 인사해 주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낸시 여기서 뭐 해요? 무슨 소리야? 여기도 내 집인데 내 집은 아래층이야. 너도 왜 같이 밥 먹어? 제임스는 방금 돌아왔고 린다는 저녁 준비를 안 해서 따로 요리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 내가 우리를 위해 저녁을 만들어줬는데 그녀의 태도는 거의 고마워해야 할 것은 통조림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였다고. 제임스는 걱정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있으면 엄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제임스와 그것을 나누고 싶었다면 어쨌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락 없이 여기 올라오지 마세요. 제가 당신 세탁기를 자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아래층 세탁기는 낡아서 맨날 사용하시죠. 제가 대신 빨래는 여기서 할게요. 잠깐만요. 그냥 결정하시면 안 돼요. 식사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제임스. 낸시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말한 후 제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응 아니야. 오늘 일찍 집에 왔잖아. 넌 엄마와 함께 병원에 있었어. 이상하지 않아. 가족들이란 건 사실이지만 낸시 다음에 어머니께 얘기할 때 엄마 보살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 물론이죠. 다음날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어제 낸시가 위층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말다툼을 했다면 낸시는 항상 고의적이었을 거예요. 그 애 아버지와 내가 그 애를 버릇없게 만들어서 미안해. 알았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아. 내 옆에 있어서 기쁘다. 린다 엄마는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한때 그렇게 활발했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 이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을 생각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컸을 것이고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거리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낸시에 대한 슬픔과 의심을 혼자만 간직하기로 결정했지만 가끔 만나는 수전에게 약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수전은 꽤 믿음직스러워졌고 그녀가 항상 나에게 준 것을 보면서 내 문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몇 달이 지났고 어느 날 밤 제임스는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자주 집에 없어서 그녀가 없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2층에서 제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밤 늦었어. 잠깐만 낸시. 나 집에 왔어. 린다. 낸시가 제임스와 팔짱을 끼고 들어와서 둘 다 술을 꽤 많이 마신 것 같아. 미안. 우리가 좀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제임스는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오늘은 분명히 하자. 응 우리 데이트 중이야. 제임스는 이제 내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뉴욕의 폭탄 선언과 도발적인 태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매우 침착하게 자고 있던 엄마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족의 집은 나와 제임스 린다를 위한 집이 될 것입니다. 아줌마, 감히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낸시가 술에 취해서 거친 말투였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호텔에 가는 건 돈 낭비야? 우리도 2층을 썼는데 난 안 할 거야. 침대 쓰고 싶지 않아 뭐라고 했어. 낸시를 때리고 싶었지만 자제했어. 야생동물처럼 순전히 본능에 따라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 신체적 행동에 의지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빨리 떠나세요. 제임스와 난 사랑에 빠졌어. 너에겐 어색하겠지. 린다. 제임스 괜찮니? 제임스는 너무 취해서 나를 마주할 수도 없어서 그에게 물었지요. 아니, 내 말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당신은 항상 바쁜 것 같으니 간병인 낸시가 나한테 압력을 가했지. 하하, 이게 농담이었나. 제임스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도 야생 동물이라는 걸 몰라서 혈연조차 서로 싸우는 정글에서의 생존과 같아서 생각이 많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자고 내일 노부인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세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린다. 엄마 깨워서 미안해. 낸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 미안해 린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어. 엄마가 울기 시작하자 안아줬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우리 집을 나가야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믿을 만한 케어 코디네이터를 구해야겠어요. 미안해요. 엄마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린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난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뒤에 엄마 손을 잡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어. 인터폰이 울렸어. 낸시와 제임스가 울려고 하고 있었어. 정식으로 대답했어. 응 린다. 무슨 일이야. 우리를 들여보내줘. 제발. 예상보다 빨리 왔어. 낸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만 제임스와 이혼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새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외부 장면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들여보냈고 낸시는 부동산 중개인이 온 직후에 당신이 떠난 직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 감정이 뭐죠? 정확히 우리가 집을 파는 것 같아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감히 엄마의 치매가 안정됐다고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엄마는 치매가 없으세요. 돈? 그런 무례한 말은 하지 마. 어쨌든 내 집이 아니잖아. 팔 권리가 없어. 불합리한 건 낸시야. 그때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뒷방에서 나타났어. 수잔. 낸시와 제임스가 놀라서 외쳤다. 낸시가 휠체어를 밀고 있을 때 수잔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이사 왔어. 나는 그녀가 린더와 협력하기를 조금이라도 바랐지만 낸시는 단지 공짜로 살 곳을 원했습니다. 엄마는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제임스와 바람을 피우고 내 케어를 린더에게 강요했습니다. 혼자 제임스를 훔친 뒤 린다와 내가 그녀의 마음을 말한 후에 무엇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엄마는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제임스를 믿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불륜 사실을 알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동의하고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는데 낸시 표정이 충격적이네요. 당신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나는 놀랐지만 둘이 떠나야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죠. 너무 불공평하다고 당신이 떠난다고 했죠. 쉽게 우리를 속였어. 얼마나 낮은지 누가 낮은지 누구의 목소리였지. 낮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는데 수잔이었어. 이게 나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개입하려 했으나 너무 늦었어. 여기 낮은 건 낸시야. 너 뻔뻔한 사람 뭐야. 난 너를 좋아했었지. 너는 아름다웠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녀는 퉁명스럽게 과거형을 써서 웃지 못하고 할머니의 배려를 엄마에게 버리고 아빠를 유혹했지.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니? 어머. 낸시는 더 예쁜 조카의 정의로운 말에 말문이 막혔고 제임스는 필사적으로 딸에게 설명하려고 뭔가를 오해했습니다. 수잔의 반응이 좋아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로 하였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빨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잠깐. 제가 지금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지 소유권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 머물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아빠의 유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저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 돈으로 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병인이자 주부인 당신은 그런 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간병이 시작될 때까지 일했고 퇴직금을 받고 투자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낸시에게 설명했던 대로 돈도 좀 있고 낸시가 예쁘고 똑똑할 수도 있지만 그다지 박지는 않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해서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돈 맞죠.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아니 집을 나갈 테니 위자료는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자매예요. 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 끔찍한 일을 먼저 했어도 우리는 자매인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나 할머니에게 더 문제를 일으키면 수잔이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 웃었다. SNS로 다 폭로할 테니 친구들도 알아서. 이모 안 돼 이거. 낸시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낸시 이모라고 부르던 딸이 이제 고의로 이모를 강조하자 우리가 살던 두 집의 집이 계획대로 팔렸고 제임스와 낸시는 낸시를 실직과 저축도 없이 떠나야 했다. 제임스가 빠른 이별을 초래한 이혼 합의 보상 중 그녀의 몫을 지불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나에게 화해를 간청했고 낸시도 집과 돈을 위해 돌아오려고 했지만 물론 나는 두 사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제임스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을 지불했습니다. 이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싸구려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낸시는 호스티스로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고 마을에 평판이 퍼져서 거머리할 새 곳을 찾기 어려워 떠났다. 또 다른 마을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엄마와 나는 마침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은 아마도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전의 아파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임스와 함께 식사를 위해 우리를 방문합니다. 엄마와 딸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다.